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TV 시청자 여러분. 자, 오늘 이 시간 현재 수익을 말하다 이 시간에서는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해서 현재 매매 기법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매매 기법을 현재 적용하는 데 있어서 좋은 종목을 일단 골라야겠죠. 이게 왜 이 종목을 골랐고 어느 타이밍에 들어갔다 하는 부분에 대한 분석, 그다음에 왜 이렇게 크게 시세가 났는지, 시세의 고점에 대한 어떤 이유, 분명한 어떤 파동상의 이유, 이것을 알면은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먼저 이걸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제가 지난주에 제가 이제 특집으로 시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제가 이 붉은 포스터, 붉은 10월이라는 영화 포스터를 현재 회자를 시키면서 전체적으로 10월이 왜 변곡점으로서 굉장히 많이 확률적으로 맞아떨어진지, 이걸 지난 과거에 어떤 그래서 차트를 가지고 정확하게 리뷰를 좀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은 적중이 됐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뭐 신기하기도 하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거는 약간 이해하기, 또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보통 이게 이제 음양 오행로 또는 현재 숫자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식간이 12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식간이면은 10지가 되는데 12지가 되는 거 있죠. 그게 뭐냐면은 1년이라는 어떤 부분들을 시간 파동으로 보면은 1년을 12개로 나눕니다. 그러죠? 다른 것은 10개로 나눠. 10진법이면 10개로 나눠야 되죠. 10개월이밖에 없는데 1년을 12개월로 나눈 부분들을 좀 해당이 되죠. 근데 10진법은 10개로 나눠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됐냐면은 아시다시피 달이 한 번 변하는 어떤 그런 걸 가지고 한 달을 정했기 때문에 12개가 밖에 존재를 하지 않죠. 그렇지 않고 획일적으로 나누면은 딱 10진법이기 때문에 10개를 해야 되죠.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 중에서 10진법이면 딱 10월에 떨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어떤 그 시간의 마디, 심리의 마디가 10개가 되면은 큰 변화가 완성이 된다 하는 것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1년이 되기 전에 10월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 그래서 이제 10월을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렸던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이제 일례로서 제가 미국 회계년도 시작이 10월이기 때문에 10월이 또 주식시장에서 잘 맞아떨어지는 이유가, 분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회계년도의 어떤 10월 미국 정부의 시작, 요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앞으로 이제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되지만은 아마도 10월이 저점일 가능성이고 한동안 깨지 않을 선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시장에 대해서 먼저 잠깐 언급을 드리고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게 이제 코스피 어떤 지수의 차트죠.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파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6이죠. 16개월 올랐고,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대칭이 되면은 16개월이 지나면은 완벽하게 이제 대칭이 되죠.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16개월 하락이면은 절대 이제 대바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상승장이 끝나고 하락장이 끝나면 바로 이렇게 올라와야 하는데 왜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횡보를 하느냐 하는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상승 아니면 하락 두 개가 아니라 중간에 뭐가 껴요? 횡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횡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횡보 구간이 기간 조정의 성격으로 진행이 되는데 1대1이면 최대는 16개월이 돼야지 횡보에 끝나고 상승으로 가느냐 하락으로 현재 돌발적으로 가느냐 하는 어떤 부분이 결정이 되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을 갖추어주는 파동상의 특징이 탄생 파동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시그널, 여러 가지 이제 거시적인 경기 지표라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상방향으로 현재 진행이 될 수 있는 분명한 이유, 반도체 경기만 보더라도
4분기 디램 터닝, 그다음 내년 1분기 랜드프레시 터닝 이런 그다음에 선도적인 움직임 HBM, 인공지능 반도체 이런 부분들의 활성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선도적인 종목 섹터 중심으로 좀 시세가 먼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이제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그래서 이런 이제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코스피 주봉으로 보면은 제가 지난주에 형성이 됐던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뭐냐면은 이 전체 물론 여기서는 10월하고 1월에 쌍바닥이 한번 형성이 됐고 여기서 현재 고점, 쌍봉 고점, 그다음 2단 조정 이렇게 해서 상승과 하락의 절반에서 터닝을 좀 해줄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되죠.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3파동의 조건. 물론 이 정고점을 넘기 위해서 많은 험난한 길이 있는데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금리 인상 부분들,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우려 이 부분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되고 또 경기 회복이 더디게 되면은 계속해서 더 빠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물론 그런 이제 우려 이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지만은 금리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또 전략적 인내 또는 용인을 하고 현재 금리 인하를 내리든지 아니면은 금리 횡보 기조를 매우 오랫동안 유지가 될 확률이 많다. 우리는 금리를 오르느냐 내리느냐만 관심인데 금리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잖아요. 1년이고 2년이고.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조만 유지가 되더라도 다시 한번 상승의 흐름들이 저는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올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 코스닥은 좀 다른 주기인데 18개월 상승, 18개월 조정. 제가 항시 이야기하지만은 뭡니까? 36개월, 3년 주기 사이클. 이게 3년 주기 사이클이고 이제 플러스 4개월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기침 파동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저점부터 지금 최근까지가 딱 1년이라는 사이클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현재 낙폭 과대가 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렇지만은 이게 탄생 파동이라는 거고 종목별로 보면은 연초에 바닥까지 내려온 종목이 있고 또 어떤 부분들은 신저가를 깨려고 하기도 하고 있고 어떤 것은 절반에서 움직여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부분들은 신고가를 이미 내고 조정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사이클이라든가 상승 어떤 섹터, 주도 섹터들이 다 제각각인 모습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연초에 투자를 했던 부분의 차원에서 투자를 했을 때 장기적으로 가져갔더니 온바닥까지 오는 경우도 있고 장기적으로 가져갔더니 신고가를 계속해서 내주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결국은 현재 우량한 종목군들, 성장성이 높은 대장주 이런 부분들을 골라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다고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흐름들을 보시면은 거의 쌍바닥, 주봉으로 형태를 보면은 거의 쌍바닥 찍고 현재 여기서 현재 이 냉량지까지 지지를 받고 추세를 역전하는 어떤 부분들이 좀 생겨났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시장이 10월을 기점으로 해서 돌아설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거는 1년 전의 흐름을 우리가 명확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의 토탈 과정에 탄생 파동에 좀 해당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고점 코스닥 기준으로 보면 7월 말이었습니다. 그렇죠? 8월, 9월, 10월. 그러니까 10월까지 하면은 거의 한 3개월이죠.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조정을 거의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종목으로 보더라도 3개월 동안 또는 단기적으로 한 달 동안 급락 한 달 동안 또는 장기적으로 3개월 동안 조정을 보이는 종목이 상승이 될 확률이 많고 진바닥일 수가 있다. 거래일 수는 20일 또는 중기적으로는 60일 조정을 봐했던 종목이
흐름이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골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왜 갑자기 저 주가 사이클에 의해 뭐 원론을 이야기했냐면은 종목에 있어서도 하나의 추세를 형성하고 또는 가격을 형성하는 어떤 그 부분에서 일정한 규칙과 질서로 약간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가 사이클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왜 이걸 들고 나왔냐면은 이거는 소리 파동입니다. 파동 합성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기나긴 주기 사이클이 형성이 되는 거 있고 여기에 작은 주기 사이클, 작은 주기니까 실제 여기 보시면은 현재 하나, 둘, 셋, 넷, 네 개 정도 되네요. 네 개 되는 사이클을 이렇게 두 개를 합성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헤드앤숄더 또는 쌍봉, 역헤드앤숄더 이런 형태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큰 사이클이 있고 큰 사이클이 있고 그러죠. 큰 사이클이 있고 그 작은 가운데 이런 사이클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파동 또 심리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제가 이제 이 사이클을 3개월 주기, 3개월 60일 거래일이라면은 이 20일 거래일에는 20일 거래일이 현재 최소한 3개 이상 들어가는 부분이 존재하면서 이렇게 시세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헤드앤숄더, 역헤드앤숄더 이런 형태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다른 각도로 보시면은 하나의 이제 큰 사이클을 소리를 노이즈를 주게 되면 이런 주가 차트처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파동 이론으로 합성하면은 헤드앤숄더, 역헤드앤숄더 형태가 무한히 반복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전체 상승에 대한 절반, 요걸 딱 뜯어놓고 이렇게 요걸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헤드앤숄더 이렇게 되죠. 엘리엇 파동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이걸 순환 사이클로 보게 되면은 현재 332론, 뭐 역헤드앤숄더 이런 부분이 좀 되죠. 그래서 3002론이 되는데 전체 상승 추세, 살아있는 추세의 흐름에서는 반드시 이런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적 특징을 현재 파동으로 또 매매 기법으로 응용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잠시 후에 하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의 사이클, 그러니까 하나의 상승과 조정의 사이클 이게 이제 시간 주기를 가지고 2수배, 3수배를 두고 파동이 약간 움직여주는 속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형성된 상승과 조정의 주기 사이클이 상승 추세가 지속이 될 때는 어떤 시든 간에 영향을 미치고 변곡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잡으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시세의 모형을 나타낸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닥에서 잡으면 좋겠지만은 대부분 바닥을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재 바닥을 잡는 방법도 이야기하겠지만은 상승과 조정, 그렇죠? 하나의 이제 사이클이 있고 조정과 다시 한번 정고점을 넘는 어떤 사이클들이 분명히 이제 존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의 첫 출발 이게 상승과 조정이라는 이 부분 탄생 파동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다양한 어떤 패턴들이 있는데 일반적인 패턴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하시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상승 파동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은 보통 상승과 조정의 사이클 그리고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 사이클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20일 주기 사이클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물론 이런 경우 그러니까 계속해서 스트레이트 급등해서 20일째 꼭지를 치는 경우는 극히 외적인 경우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스트레이트 급락에서 20일 연속 하락한 것도 급락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절반이나 3분의 2에서 변곡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파동 이론 일반적으로 7, 80%는 대부분 다 적중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참고하시면 되지 않느냐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이론적인 거, 그다음에 시세적인 어떤 내용에 대해서 현재 이야기를 좀 했고요. 또 실제 본론에 가서 이 내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오토웨이브라는 종목을 제가 방송 중에 언급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오토웨이브를 했던 부분들은 뭐 잘 아시다시피 현재 현대그룹주에서 가장 현재 자율주행의 어떤 특화된 어떤 사업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3사를 합병을 하고 있고 또 자율주행, 커넥트카, 그다음에 내비게이션 이쪽에 이제 특화된 어떤 사업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스마트 팩토링 사업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부대 사업도 좀 하고 있는 그런 현대그룹의 유일한 SI 업체, 현재 IT 업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이번 어떤 그 전기차 자율주행차가 되면서 가장 뛰어난다고 말씀을 좀 드렸던 그 내용이 납니다. 그때 당시에 차트가 이 모양이었을 때 제가 이야기를 했던 차트죠. 7월 20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시기에 한번 크게 상승하고 접어줬을 때 이때 이야기를 한 겁니다. N자형의 모델을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좀 한 건데 실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이때 당시에죠. 이때 당시에 한번 크게 상승을 해주고 조정을 보였죠. 이 점에서 이렇게 갈 걸로 좀 생각을 했죠. 근데 실제로는 좀 더 빠지고, 그러죠? 좀 더 빠지고 추가 상승해 준 다음에 다시 한번 눌림목을 보인 다음에 결국은 슈팅이 좀 일어났던 그런 양상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죠?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마지막 슈팅 자리가 저점에서 며칠이냐면 딱 15일 만에 급락이 됐습니다. 제가 시세라는 것은 항시 월 사이클이 상승인 경우는 20일이기 때문에 절반 또는 3분의 2가 시세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2주에서 3주, 그러니까 10에서 15일 사이에가 보통 일반적으로 고점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현대오토웨이버가 몇 퍼센트 시세가 났죠? 77%의 수익률이 났던 그런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전체적으로 현재 현대오토웨이버 현재 좀 전에 화면 넘어가서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승과 조정의 탄생파동 20일 주기를 보이고 상승의 고점을 치고 피크를 치고 조정을 보였습니다. 물론 20일째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추세 이탈로 나타났죠. 그런 모습인데 이걸 파동 이론으로서 현재 이렇게 해보면은 이런 파동이 됩니다. 결국 뭐냐면은 여기서 20일 주기 탄생 파동 전후에서 이렇게 슈팅이 되는 2주에서 3주 정도 슈팅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현재 황금 분할로 보면은 13일입니다. 13일 상승, 8일 조정이 FM 현재 황금 분할 불의 법칙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현재 여기서 이야기 바로 할까요? 자, 여기서 보면은 자, 한 달이 상승이면은 4주가 상승이잖아요. 그렇죠? 5일 상승, 5일 상승, 5일 상승 이렇게 5일 상승하면은 현재 5일 연달아 하면은 10일이죠. 3주 연속 하면은 15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3주째 가다가 중간에 변곡이 오면은 2.5로 나눠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10일하고 2.5 합치면 어떻게 돼요? 12.5 반올림에서 13일, 13일의 변곡점이다. 그래서 13수에 평균적으로는 자주 떨어지고 못 미치면 10일에 떨어지고 좀 더 가면은 15일에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것이 가장 FM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런 의미에서 계속해서 그 다음 종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을 좀 했을 때가 모아데이터란 종목입니다. 모아데이터는 그 현재 이게 이제 화면에서 보시겠지만은 보통 일반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빅데이터가 필요하고 또 빅데이터를 학습하기 쉽기 위해서는
데이터 관리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쪽 관련된 부분이 이제 데이터 솔루션, 이제 모아 데이터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해 보인다 좀 생각이 되는데 모아 데이터에서는 현재 많은 빅데이터를 이상 징후나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의 개념을 써서 사람이 그걸 모든 많은 데이터를 관리한 것이 아니라 현재 인공지능 데이터라는 현재 패턴 포캐스트라는 현재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빅데이터를 관리하는 그런 어떤 성장성이 있다고 제시를 해서 그때 당시에 떴을 때 했던 종목에 좀 해당이 됩니다. 자, 그때 당시에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현재 굉장히 어떻게 됐습니까? 8월 25일 지루하게 계속해서 하락을 한번 시세 형성된 다음에 계속해서 빠지다가 바닥에서 보이고 다시 한번 반등했다가 쌍바닥 보이고 여기서 들어올리실 때 상승 삿바의 형태에서 제가 그 다음 날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를 약간 보셔야겠죠. 자, 여기를 보시면은 자 알겠지만은 자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하락을 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쌍바닥을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쌍바닥을 보이는데 그 주기가 얼마냐? 20일 주기로 딱 떨어지는 부분 있죠. 그리고 상승 삿바 형태가 나타났다가 눌림목 조정을 나타냈다가 결국은 큰 슈팅이 나타났는데 이 주기도 뭡니까? 20일 주기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현재 쌍바닥 20일 주기, 그 다음에 탄생파동 20일 주기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보통 뭐 10일에서 15일 사이 이렇게 해서 파동이 되겠죠. 물론 추세 이탈이 안 되면 한 번 더 가고 추세 이탈이 되면은 이렇게 온바닥까지 다시 오겠죠. 근데 이런 흐름들이 정해진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는 20일 쌍바닥을 찾는 방법이 20일 주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파동이라는 것은 현재 20일 주기 사이클이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흐르고 이 간격이 20일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파동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올라갈 때는 하나의 20일 사이클이 이렇게 올라가고 다시 올라가고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상승 추세는 20일마다 20일마다 올라가는데 이게 깨지는 순간 전체가 추세가 깨진다. 이렇게 보는 것이 사이클을 보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쌍바닥의 조건은 22일 주기일 것. 그 다음에 20일마다 이렇게 움직여주는 어떤 흐름들이 나와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현재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종목을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종목이 현재 젠큐릭스라는 종목을 그때 당시에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젠큐릭스라는 종목을 제가 이야기를 했을 때 고점에서 어마어마하게 계속해서 하락을 했을 때 첫 번째 급등이 나왔을 때 이때 제가 이야기를 좀 했었던 그런 어떤 순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젠큐릭스가 물론 이제 시세는 나중에 봐야 되지만은 젠큐릭스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암 치료 부분보다는 암 예방을 통해서 암 사망률을 줄이는 것이 이제 캔서 문사 다시 말해서 미국의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의 일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진단 키트 중에서 특히 암 진단, 암 예방 징후를 포착하는 그런 진단 키트 사업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새로운 어떤 성장 산업으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젠큐릭스의 어떤 조기 진단 서비스 진단 키트의 사업 영역을 잘 보셔야 된다고 자주 말씀을 드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확하게 젠큐릭스라는 종목이 그런 어떤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탑픽주로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젠큐릭스를 했을 때 단기 급등을 했을 때가 이제 이 상황이었죠. 이 상황에서 조정을 보였다가 다시 한번 현재 직전 고점에서 저항을 보이고 조정을 보이고 여기서 슈팅이 일어났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제가 여기서 제시하고 싶은 방법은 뭐냐면은
이제는 가격적인 어떤 측면을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가격을 구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가장 이제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은 한번 형성이 됐던 파동이 저항이잖아요. 그렇죠? 조정, 현재 돌파, 눌림목 보이고 슈팅이 됐죠. 그러면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여기서는 이 가격의 진폭의 종수배만큼 확장을 하면은 고점이 형성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교점이 형성이 됐죠. 현재 8,900원. 이렇게 해서 진폭을 구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사이클의 파동이 합성이 되다 보니까 합성이 진폭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이수배로 떨어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힘이 세면은 21선을 깨지 않고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인데 힘이 약하면은 21선을 깨고 이렇게 다시 온바닥까지 내려온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약간 주의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은 목표가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숙지를 하시면은 대단히 효용성 있는 어떤 그 현재 가격 진폭을 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파동 이론으로 한번 다시 한번 표현하면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한번 형성된 파동이 있죠. 조정이 있고 다시 넘으면은 N자형으로 되는데 무한히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이 진폭의 종수배에서는 한번 현재 크게 얻어맞고 최종 고점이 아니면은 조정 후에 다시 한번 가겠죠. 이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요거를 구하는 가장 이제 확실한 방법. 요것이 이게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어떤 매매 기법이 있는데, 보다 더 이제 자세한 어떤 목표가를 이제 구하는 방법, 요거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죠. 항시 물어보면은 목표가가 얼마입니까? 얼마까지 올라가요? 항시 궁금한 것이 요겁니다. 요거에 대해서 다양한 기법에 대해서는 아래 노란톡에 오시면은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기 때문에 많이 오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다 더 목표가를 구하는 뭐 다른 어떤 버전들이 몇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이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른 이제 매매 종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UTI라는 종목, 울트라 신 클래스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폴더블 폰을 보게 되면은 강화 유리로 된 어떤 부분에 이제 커버 클래스가 좀 있습니다. 근데 폴더블 폰이 유리인데도 깨지지 않고 계속 접었다 폈다를 이제 반복하는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이 업체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폴더블 폰에 삼성 폴더블 폰의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업체의 어떤 성장성을 주목을 하자고 말씀드리면서 현재 이 이제 내장인지 외장인지의 종목 경첩이죠. 이 업체 종목과 함께 제시를 했던 것이 UTI라는 종목입니다. UTI라는 종목에 대해서도 그때 이야기를 좀 했던 그런 상황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보시는 이제 차트의 모습이 이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 다시 말해서 이 전체 UTI라는 부분들이 이제 고점에서 조정을 보이고 되돌림이 나오고 다시 한번 무너지고 쌍바닥 패턴 있고 이 눌림목, 이 파동이 됐을 때 요거를 좀 의미심장해 봐서 요거를 이야기를 좀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UTI라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보시면은,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결론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저는 이렇게 빠졌을 때 여기 절반에서 이렇게 이제 갈 줄은 알았습니다. 근데 장이 안 좋아서 지루하게 빠지다가 다시 한번 이 고점을 넘어섰습니다. 넘어서서 급등 조정하고 이렇게 고점을 쳤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그 이중 바닥이 되더라도 이 저점을 깨지 않고 반등을 하게 되면은 이 기준폭이 하나의 목표가가 있습니다. 이거를 종수배하면은 정확하게 여기까지가 올라와주는 모습들이 발생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쌍바닥 패턴, 다중바닥 패턴의 박스권, 일반적으로는 이 다중바닥의 박스권이 돌파를 하게 되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어떤 그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박스권의 종수비에서 저항을 보이고 가죠. 만약에 많이 가더라도 접어줬다가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지금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박스권 매매를 돌파를 했을 때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어떤 FOM적인 모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표로 한번 환산해서 보면은 자 요거죠. 좀 전에 거의 같습니다. 요거는 박스권의 흐름들이죠. 박스권 흐름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됐을 때, 박스권이 돌파됐을 때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거는 박스권 진폭의 종수배만큼 가는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목표가에 좀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현재 그 목표가 구하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던 그 내용이 나옵니다. 또 다른 사례 가지고 다른 매매 기법을 현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는 부분들은 탑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좀 한 건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탑 머티리얼즈 부분들은 왜 이야기를 했느냐? 요거는 2차 전지 쪽에 어떻게 보면은 공장을 좀 지어야 되죠. 예,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2차 전지 이제 부분에 대한 공장 설계, 레이아웃부터 배터리 타입 설정, 전공정, 장비 공정, 설치 시운전까지 모든 공정에 대한 자동화 공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일하게 이 업체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장비가 아니라 장비 공정 사이에 장비마다 모든 시스템을 연결해주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턴키 도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업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세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왜 2차 전지 장비 업체 중에서 탑 머티리얼즈를 했는지 에 대한 어떤 현재 전체 턴키 도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탑 머티리얼즈를 골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탑 머티리얼즈 골랐을 때가 7월 11일이었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차트를 그때 당시에 보면은 지루하게 하락을 해서 한번 크게 상승했다 눌림목을 보였다가 그 다음에 종고점을 돌파를 하려고 했을 때 이때 제가 이제 제시를 좀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한번 그대로 어떻게 되는지 잠깐 시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좀 해당이 됩니다. 이때 당시에 좀 해당이 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그래서 이제 42% 수익이 났는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당시 이야기를 했을 때 상승을 한번 해주고 14일 정도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을 보여주고 이게 이제 14일 정도 조정을 보여주고 이때 눌림목 이 전체 진폭에 대한 절반을 회복을 해주고 눌림목을 받고 다시 가려고 했을 때 이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슈팅이 됐죠. 슈팅이 되고 크게 이제 약간 무너져 내린 부분들이 지금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들은 뭐냐? 14일 상승, 14일 조정. 그러니까 뭐냐면은 한번 상승이 되고 나면은 보통 20일 주기에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추가로 하락을 했을 때는 1대1 대칭 간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첫 번째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다음 올라갈 때도 어쨌습니까? 15일이니까 거의 14일이 되죠. 그러니까 상승의 기간, 조정의 기간, 상승의 기간이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세 번째는 특징이 뭐냐?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서 상승했을 때가 월 사이클이 상승인 경우는 2주에서 3주가 상승한다겠죠. 그러면 10일에서 15일이 상승인데 며칠 상승했나요? 14일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추세 이탈 급락이 5일선을 깨지면서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런 법칙이
작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탑 머티리얼즈의 매매 기법을 정리를 좀 해보면은 일반적으로는 상승이 있고 보통 상승 기간의 절반에서 보통 2분의 1에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기간 조정이나 어떤 경우가 조정이 길어진 경우가 있으면은 상승에 대한 1대1 대칭인 경우가 늦어도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20일이면은 20일 이렇게 되는 경우, 여기가 7일이면은 7일 뭐 이렇게 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나서 슈팅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여기까지의 어떤 과정. 그러니까 시간은 1대1이지만은 가격은 어째요? 상승과 조정이 2분의 1에서 3파동이 일어났다. 결국은 뭐냐면은 3파동이 언제 출현하느냐. 3파동이라는 것은 스트레이트 연장 파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파동이 세고 피날레를 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피날레를 쳤을 때 외봉으로 치는 경우도 있고 쌍봉으로 치는 경우도 있고 헤드앤숄더 형태로 이렇게 나와주는 경우가 있죠. 헤드앤숄더로 하게 되면 오파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넥라인이 무너지고 추세 이탈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세의 원리는 다 이렇게 해서 끝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바닥에서 잡지를 못하면은 두 번째. 그러니까 영화의 제목에 넘버 2가 있는데 두 번째는 내가 한번 시세를 한번 합류를 하려다 했을 때는 이런 탄생파동의 매매 기법, 그다음에 시세의 원리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일파가 지나치게 컸을 때는 이걸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로 끝나고 다시 온바닥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시세가 아닌 경우는 그렇죠. 이것만 주의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현재 그 시세가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저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많이 잡았던 그런 내용이 있고 또 급등주도 크게 갈 것 같다. 3개월이나 6개월 이상 갈 것 같다 하면은 다 이렇게 해서 잡아냅니다. 그다음에 장기 시세 같은 경우는 3개월 주기 탄생 파동, 단기 시세 같은 경우는 한 달 주기 탄생 파동 이게 잡고 또 현재 시세 초기 아주 초기 국면에서는 이제 5일 주기 탄생 파동 이렇게 해서 잡아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파동의 원리를 이용하시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종목은 현재 다음 매매 기법을 보셔야겠죠. 레고캠 바이오라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주면서 현재 레고캠 바이오가 차세대의 약물 트렌드는 약물 전달체 기술이 대세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이중 항체, 그다음에 다니클로 항체를 넘어서 항체에다가 약물을 매달해서 현재 약물하고 현재 단백질 치료제 이쪽을 조합하는 방식의 기술이 최근 트렌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면서 레고캠 바이오는 항체다 약물을 현재 이 끈과 같은 것이 있죠. 끈과 같은 이제 현재 방식에다가 요걸 약물을 일반적인 약물을 매달아서 하는데 일반적인 혈액 내에서는 이게 약물이 끊어지지 않고 이게 빵 터지지 않습니다. 약물이. 근데 암세포에 대한 특이 기전에서는 이것이 끊어지면서 이 약물이 이제 터지면서 내용물이 나와주는 거죠. 결국은 암세포에 내로 들어가는 방법이 유일하게 약물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약물이 들어갔다 할지라도 어쨌습니까? 배출하는 펌프가 있고, 그렇죠? 또 한 번 약물이 들어오게 되면은 다음부터 못 들어오게 아예 차단막을 형성이 되기 때문에 약제 내성이 좀 있죠. 근데 이 항체를 넣어서 또는 요걸 매달았을 때에는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항체는 전체적으로 암세포를 죽이는 방식도 있지만은 또 현재 암세포나 일반 세포의 먹잇감이 되는 단백질이나 지방질, 그다음에 포도당으로 됐을 때는 여기다가 약물을 매다는 기술이
거의 트렌드로 좀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높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야기를 좀 한 차트의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로 보시면은 바닥에서 바닥을 다지다가 이렇게 올라오다가 다시 한번 다지다가 21선이죠. 21선하고 61선이 이렇게 크로스가 됐을 때 이때 제가 언급을 좀 했었습니다. 했었던 그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전혀 움직임이 없었는데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런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나와줬는데 자, 여기서 급등을 해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21평선이 이렇게 결집에서 크로스가 되는 시점도 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또 하나의 또 부분들은 뭐냐면은 중기 고점에서 20일 동안 하락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한 달 하락이 됐을 때는 거의 단기 조정이 거의 끝자락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튀었죠. 물론 나중에 차트는 이렇게 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려는 어떤 흐름들이 있는데 튀었다가 여기서는 다시 한번 쌍바닥을 보이고 이제 가는 어떤 흐름들이었습니다. 아무튼 20일 동안 조정을 보였을 때가 현재 저점으로 작용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레고캠 바이오의 어떤 그 조정 패턴들을 한번 이걸 파동으로 한번 보면은 이렇게 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 고점에서 추세 이탈이 돼서 하락을 계속을 하고 또 바닥 다지기가 되고, 물론 하락이 연장이 되는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됐을 때는 20일이 됐을 때는 거의 하락이 거의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락 추세가 지속이 되더라도 크게 반등하고 빠지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반등이 세게 나오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요거를 보면은 하락의 시간대가 20일이라는 시간대 끝나기 때문에 다음 20일은 새로운 어떤 파동이 나와줄 확률이 많은데, 위쪽인 방향성이면은 한동안 2주 내지 3주는 간다 이렇게 보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레고캠 바이오가 이런 어떤 특징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있고, 또 하나의 이제 종목을 이제 보시면은 DNF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DNF라는 것은 현재 현재 그 DPT라는 메터리얼 공정, 다시 말해서 요거는 DP라는 것은 이제 더블 패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블 패턴이라는 뜻인데 뭐냐면은 우리가 UV 공정, 미세 공정으로 가기 전에 현재 그 미세 회로를 만드는 방법 중에 더블 패턴이라는 어떤 방식이 있는데, 이 공정처럼 현재 두 개가 네 개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로를 두 번 인쇄를 하고 식각을 거쳐서 회로를 만드는 방법이 더블 패터닝 공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정이 EUV 공정 하기 전에 많이 쓰는 방식인데, 이번에 이제 중국에서 화웨이폰이 EUV 장비가 없는데 이걸 미세 공정처럼 만들어냈습니다. 깜짝 놀랐죠. 바로 이런 원리. 그러니까 구형 EUV 장비가 아닌 구형 장비 가지고 이제 요거를 인쇄 회로를 두 번에서 이렇게 세밀하게 만들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현재 넓디 넓은 폭을 이렇게 미세 회로에 4개의 폭을 만들어서 인쇄 방식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만들어냈던 방식이죠. 그런 유명한 방식에 좀 해당이 되는데, 이때 쓰는 현재 원료 물질 이를 DNF가 만드는 하이케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 미세 공정, 회로 공정의 최대 수혜주로 등극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그 내용이 바로 이제 DNF라는 종목에 해당이 되고, DNF하고 유사한 어떤 그 부분이 레이크 멀티리즈라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렇게 반도체 후공정 장비 부분,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이 나왔는데, DNF라는 종목을 이야기를 했을 때 요겁니다. 한번 크게 시세가 났을 때 조정이 계속 길어지는 종목, 이때 이야기를 좀 했었죠. 그런데
이렇게 다시 한번 날아갔습니다. 물론 여기는 이슈가 크게 떴다가 너무 많이 떴기 때문에 가격 조정 기관전을 보이다가 이렇게 떴는데 왜 이 시점에 떴을까 하는 것이 좀 해당이 됐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요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한번 중기적으로 큰 시세가 나면은 물론 이게 13,000원에서 여기까지가 2만 원이기 때문에 시세가 제법 크네요. 13,000원에서 2만 원이면은 적지 않는 시세죠. 한 60% 되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보면 여기서 한번 이렇게 날라야 되는데 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 요소 때문에 지루하게 빠지고 다시 반등하고 이런 행보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전혀 다른 시세가 펼쳐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는 천양지차가 되죠. 그 이유가 뭐냐? 그냥 시간으로 봤을 때 뭡니까? 60일이라는 그러니까 3개월 주기 사이클이라는 또는 계절이라는 60이라는 시간이 오랜 동안 침체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계단식으로 하락하든 그렇죠? 이렇게 중기 사이클이 형성이 되든 극명하게 달라진 자리가 있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는 한 달 정도 빠졌을 때, 중기는 3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을 때는 변곡이 올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건 추세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있습니까? 17,000원에서 34,000원 아니더라도 28,000원이니까 상당히 높게 70% 이상, 6%의 수익률이 나와줬죠.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추세 지지선이 깨지면은 추세 이탈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갈지 여부는 그때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DNF가 수익이 됐었다. 요거를 파동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부분이 바로 이거죠. 추세가 지루하게 빠지고 기간 조정이 보이고 오랜 동안 침체가 됐을 때 바로 60일 주기 고점에 단기는 20일이고 좀 전에 말한 건 60일이죠. 60일 시간 주기가 됐을 때는 이렇게 큰 시세가 난다. 이게 뭐냐면은 60일 동안 추세이기 때문에 이 업체는 최소한 짧으면 1개월, 길면은 3개월에 대한 상승 사이클이 당연히 나와 주겠죠. 이런 것을 보고서 접근하시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바닥에서 어떻게 잡을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한 겁니다. 좀 전에 조정의 끝자락에서 저점을 예측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했던 세 가지 방법, 목표가를 구하는 방법, 그다음에 주기 사이클을 보는 방법, 이거 가지고 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다양한 매매 기법을 실전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은 아래 노란톡 오시면은 제가 자세하게 매일 종목을 이야기해 주면서 이거는 어떤 패턴이고 또 어떤 파동 이론이 존재를 한다 하고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많이 참석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여기까지 내용을 마치고 다음 주에 보다 더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